18년 동안 북런던을 짓눌러온 스퍼시의 저주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순간 비로소 막을 내렸다. 그런데도 토트넘이 준비한 것은 고작 경기장 외벽에 그린 한 장의 벽화였다. 이 말도 안 되는 데뷔가 팬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18년 저주를 끝낸 구원자에게 그 대가가 벽화라고. 북런던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렸고 레비 회장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졌다. 토트넘은 과연 손흥민을 역사로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 한 번 스스로 스퍼시를 재현하려는 것인가? 북런던의 성지, 그리고 2008년 웸블리의 망령 The Ghost of Wembley. 2025년 12월 10일 런던 N17 구역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이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감싼 기류는 단순한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의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오랜 고난 끝에 구원을 받은 신도들이 모인 종교적 재해에 가까운 엄숙함, 그리고 억눌려온 환희가 뒤섞인 전율이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인파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에 멈춰섰다.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웨스트 스탠드 외벽에 새롭게 그려진 거대한 벽화. 바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캡틴 손흥민의 모습이었다. 시계를 잠시 18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2008년 2월 조나단 우드게이트의 헤더가 첼시의 골망을 가르며 토트넘이 칼링컵을 들어 올렸던 그날 밤, 당시 세상에는 1세대 아이폰이 막 출시되어 혁신이라 불리던 시절이었다. 그날 런던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 입학을 앞둔 청년이 되었다. 강산이 2번 가까이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지만 토트넘의 시계만은 잔인하게도 멈춰 있었다. 지난 18년은 토트넘 팬들에게 단순한 무관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아픈 굴욕의 역사이자 정체된 시간의 감옥이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변방에서 제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리버풀이 암흑기를 끊고 다시금 유럽의 대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라이벌들이 역사를 새로 쓰는 동안 토트넘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최첨단 경기장으로 집은 화려하게 바뀌었지만 정작 그 집의 심장인 트로피 진열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던 꼬마 팬이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보지 못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내려온 것은 환희가 아닌 우린 안 되라는 패배주의였다. 숱한 천재들이 희망을 안고 이곳에 왔으나 결국 빈손으로 좌절하며 떠나갔다. 가레스 베일도 루크 모드리치도 그리고 구단의 상징이라 믿었던 해리 케인마저 우승을 갈망하며 등을 돌렸다. 이 지독한 18년의 어둠이 북런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집어삼키려던 찰나 모두가 떠나는 항구에 홀로 남아 닻을 내린 사람이 있었다. 지난 20년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어이 그 사슬을 끊어낸 등번호 7번. 그는 토트넘을 좀먹던 가장 큰 적, 바로 실패의 습관과 싸우기 시작했다. 8년이라는 물리적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DNA에 깊게 새겨진 패배의식, 즉 스퍼시스퍼시라는 낙인이었다. 손흥민이 끊어낸 것이 단순한 무관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이 지독한 실패의 굴레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마주했던 절망의 깊이를 들여다봐야 한다. 스퍼시스퍼시라는 낙인, 실패가 습관이 된 잔혹한 연대기. 영국 현지 언론은 토트넘을 가리켜 오랜 시간 The nearly man of English football, 영국 축구의 거의 다운 남자이라 조롱해왔다. 이른바 스퍼시스퍼시라 불리는 이 멸칭은 단순히 팀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승이라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토트넘 특유의 나약한 DNA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8년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다. 2016년 케인, 알리, 에릭센,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구단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쿼드를 보유하고도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을 씁쓸하게 지켜봐야 했고, 2019년 마드리드에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손흥민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준우승의 아픔으로 끝났다. 심지어 같은 해 4부 리그팀인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는 감독을 경질하는 총극 속에 또다시 맨시티에게 우승컵을 헌납했다. 토트넘의 역사는 위대한 2인자의 역사라는 비아냥거림 속에 선수단은 자신감을 잃어갔고 패배의식은 바이러스처럼 구단 전체를 잠식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했던가. 모두가 토트넘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며 체념하던 2024에서 25시즌? 이 지독한 패배의 사슬을 기어이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한 남자가 있었다. 구원자 The Savior, 2024에서 25 유로파리그 손흥민이 쓴 기적의 서사. 2024에서 25시즌 개막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트넘은 우승 후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캡틴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유로파리그 캠페인에서만 7골 4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단 한 번의 실수가 탈락으로 직결되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팀 전체 득점의 50%에 직접 관여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4강 2차전의 기적 같은 멀티골 그리고 결승전의 천금 같은 결승골 어시스트는 우연이 아니었다. 데이터는 냉정하고 확실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경기의 승률과 그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때 팀이 획득한 승점은 그가 부재했을 때와 비교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우승에 기여한 일원이 아니라 토트넘 우승이라는 결과값의 전제 조건이었음을 증명한다. 혹자는 유로파리그를 이등들의 잔치라 폄하할지 모른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허나 18년을 굶주린 토트넘에게 이 우승컵은 단순한 은색 트로피가 아니었다. 구단을 짓누르던 패배자 루저의 낙인을 씻어내는 성배 홀리 그레일이었다. 손흥민은 그날 트로피만을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던 구단의 위상을 다시금 유럽 권력의 지도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우승은 명백히 손흥민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토트넘의 역사에서 우승이라는 단어를 완성한 것이 손흥민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또 한 명의 이름을 소환해야 한다. 바로 우승을 찾아 팀을 떠났던 황태자 해리 케인이다. 왜 N17 구역의 팬들이 케인의 흔적을 지우고 그 위에 손흥민을 새겨 넣었는지 그 잔인하지만 명백한 엇갈림을 비교해볼 차례다. N17의 진정한 주인, 왜 해리 케인이 아닌 손흥민인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인근 해리 케인의 벽화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손흥민의 얼굴이 덮인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떠난 자에 대한 옹졸한 복수가 아니라 구단 역사의 정통성을 다시 정의하는 엄중한 선언이다. 해리 케인은 우승이 보장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는 지름길 숏컷을 택했다. 그는 팀이 가장 흔들릴 때 개인의 영광을 찾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했다. 반면 손흥민은 모두가 떠날 때 잔류라는 가시밭길 더 하드웨이를 자처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의 유혹과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그는 위기의 팀을 위해 헌신을 선택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케인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일지는 몰라도 토트넘의 영혼 썰 은손흥민이다. 케인은 18년의 저주가 두려워 도망쳤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 그 저주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겼다. 벽화의 교체는 바로 누가 N17의 진정한 왕인지에 대한 역사의 대답이다. 그렇다면 이제 팬들의 요구는 분명해진다. 비바람에 색이 바래질 수 있는 벽화만으로는 이 위대한 헌신을 기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스널의 앙리가 있고 맨시티의 아구에로가 있듯 토트넘에게도 영원불멸의 상징, 즉 동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심장에서 우러나온 청혼, 왜 벽화가 아닌 동상이어야 하는가? 토트넘 팬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벽화 공개 소식에 환호하던 초기 반응은 이제 더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예우를 요구하는 거대한 목소리로 진화했다. 소셜미디어와 팬포럼을 달구고 있는 문장은 간결하지만 묵직하다. 벽화는 비바람에 바래지만 동상은 영원하다. Paint fades, bronze lasts forever. 영국 런던의 펍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의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이 아우성은 단순한 팬심 밴드 물발로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구다. 유럽 유수의 명문 구단들이 전설적인 선수에게 동상을 헌정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3대 황금 기준 골드 스탠더드를 대입해 보더라도 손흥민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압도적인 유산 레거시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골든 붓을 차지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수식어를 떼고 보더라도 티에리 앙리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전설들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쌓아 올린 100골 이상의 득점 기록과 푸스카스상 수상은 그가 단순히 팀을 거쳐간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이콘임을 증명한다. 둘째, 문화적 영향력 cultural impact이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레알 마드리드와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켰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찾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그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구단에 미친 영향력이 경기장 안의 퍼포먼스를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토트넘의 얼굴이자 목소리였으며 자부심이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변혁적 영향력 트랜스포메이션 임팩트이다. 동상은 단순히 잘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다. 구단의 운명을 바꾼 영웅에게 허락되는 성역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동상을 세운 것은 그가 득점 기계여서가 아니라 93분 20초의 기적 같은 골로 구단을 만년 2인자에서 챔피언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바로 그 역할을 해냈다. 18년 동안 구단을 옥죄어온 무관의 저주, 그 지독했던 스퍼시의 사슬을 끊어내고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긴 주역이 누구인가? 바로 캡틴 손흥민이다. 그는 토트넘을 우승할 수 없는 팀에서 챔피언으로 변혁시킨 장본인이다. 라이벌들을 보라.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앞에는 티에리 앙리가 무릎을 꿇고 포효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는 뱅상 콤파니와 다비드 실바가 서 있다. 토트넘은 언제까지 1960년대의 흑백 사진 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지금 토트넘에게 필요한 것은 먼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동시대의 호흡을 함께 나누며 구단을 구원한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예우다. 무엇보다 현대 축구에서 실종되어가는 가치인 충성심 로열티에 대해 토트넘은 응답해야 한다. 모두가 더 많은 연봉과 더 쉬운 우승을 찾아 떠날 때 손흥민은 남았다. 만약 축구계가 충성심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의 형체 폼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모습이어야 한다. 다니엘 레비 회장과 수뇌부는 벽화라는 페인트 칠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위대한 10년의 헌신에 대한 답은 오직 청동 브론즈로만 완성될 수 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은 다가왔다. 12월 10일, 손흥민이 북런던으로 돌아오는 그날은 단순한 작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토트넘이 그들의 영웅을 어떻게 영원히 기억할 것인지 세상에 공표하는 약속의 날이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다. 영원히 빛날 유산, 그리고 청동의 약속.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12월 10일, 손흥민이 북런던으로 돌아와 팬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 구단은 명심해야 한다. 이 위대한 영웅을 단순히 그라운드 위에서 손 몇 번 흔드는 식전 행사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토트넘의 역사를 되돌아보라. 1963년 컵 위너스컵, 1984년 UEFA 컵의 영광 이후 구단은 기나긴 침묵에 잠겼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쓰라린 패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뻔했다. 그러나 2025년 손흥민은 그 저주받은 사슬을 끊고 18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북런던에 안겼다. 그는 1963년과 1984년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려낸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구단의 역사를 새로 쓴 구세주다.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가 지난 18년의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낸 한 줄기 빛이었다면 경기장 앞에 세워질 동상은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훗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될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승부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교과서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 레비 회장과 구단 수뇌부는 전 세계 토트넘 팬들의 이 엄중한 명령을 직시해야 한다. 웨스트 스탠드 앞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비워두라.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해리 케인을 떠나보내며 남겼던 씁쓸한 뒷맛과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레전드에 대한 예우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너무 늦은 찬사는 후회만 남길 뿐이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그를 예우해야 한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밤을 밝히는 조명은 언젠가 꺼지겠지만 손흥민이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팬들의 아우성은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구단 프런트의 책상 위에, 그리고 모든 토트넘 팬들의 가슴 속에 새긴다. 북런던은 영원한 백색 릴리 화이트이며 그 순백의 중심에는 반드시 손흥민의 청동 미소가 서 있어야 한다.